여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미국 20년 경력의 성우가 더빙 중 하게 되었던 한국어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튀르키예 대지진을 더빙하면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20년 동안 성우를 하고 있는 마이클 카터라고 합니다. 저는 방음 부스 안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맨해튼의 시끄러운 소음은 두꺼운 벽 뒤에 갇혀 있었죠. 밖에서는 빗방울이 스튜디오 창문을 두드리며 부드러운 북소리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안에는 붉은 아리씨 불빛만이 깜빡이며 제가 말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본을 꽉 쥐고 헤드폰을 조절한 뒤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오디오북 광고, 뉴스 등 다양한 대본을 읽고 녹음했어요. 제 삶은 정확한 발음과 또렷한 목소리를 유지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감정 표현은 화면 속 배우들에게 맡겼습니다. 제 역할은 전문적이고 차분하며 명료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었어요. 오늘의 과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끔찍한 튀르키예 지진에 관한 국제 뉴스 패키지를 더빙하고 있었어요. 녹음 버튼이 눌려지고 제 목소리가 부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5천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구조대가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도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저는 무너진 건물,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맨손으로 흙을 파내는 지친 구조대원들을 상상했어요. 1000번도 더 읽은 듯 자연스럽게 대사를 읽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이 한국 구조대원의 클로즈업 장면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테이프를 멈추고 찡그렸습니다. 한국? 왜 한국이지? 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고 한국어도 몰랐습니다. 제게 한국은 멀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였어요. 감독님이 유리벽을 두드렸습니다. 마이클, 그 대사를 원어로 한번 들어보고 따라해 줄래? 듣고 그대로 따라해봐.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한국어를 라고 생각하며 어깨를 으쓱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먼지와 피로가 가득한 얼굴이 화면에 꽉 찼습니다. 구조대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강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말소리가 잔잔한 파도처럼 이어졌습니다. 뜻을 몰라도 따뜻함이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흉내 내보았습니다. 혀가 꼬여버렸어요. 괜찮아요?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감독님이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감정을 담아봐, 마이클. 자연스럽게 흘러야 해. 감정이요? 자연스럽게 흘러야 한다고요? 저는 정확한 전달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끝을 살짝 부드럽게 떨어뜨리며 읽어보았어요. 늘 차분하고 평평한 톤만 사용하던 제 목소리가 변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느껴보는 호기심이 제 안에 일어났습니다. 컷! 감독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등을 기대고 붉은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 몇 마디 외국어가 저를 이렇게 흔들까요? 눈을 비볐습니다.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대본을 챙겨 부스를 나왔습니다. 프로듀서님이 갓 내린 커피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머릿속에서 그 한국어 문장이 계속 울렸어요.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는 길, 스튜디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힐끔 보았습니다. 40대 후반 남자가 보였죠. 목에는 헤드폰이 걸려 있고 비에 젖은 머리칼이 보였습니다. 저는 혼잣말로 저 문장은 무슨 뜻일까? 라고 속삭였습니다. 뜻은 몰랐지만 알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는 언어의 한 문장이 내 기분을 바꿀 수 있을까? 답은 없었지만 이게 시작일 거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스튜디오 문을 닫고 아파트 복도로 들어섰어요. 저는 빗물을 털어내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아파트 안은 너무 조용했어요. 평소에는 딸 엠마가 피아노를 연습하고 있거나 영상을 보면서 떠들고 있었는데 오늘은 주방 탁자에 노트북을 펴고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꼭 봐야 해요.
엠마가 손짓하며 저를 불렀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넥타이를 풀었어요. 아까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낯선 한국어 문장 때문에 목이 계속 조여오는 기분이었거든요. 엠마는 화면을 가리켰어요. 굵은 글씨로 된 제목이 보였어요. 전 세계 조사 75.4%의 사람들이 한국어를 아름답게 느낍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75.4%라고. 정말. 탁자 위에는 교과서와 빈 커피잔이 흩어져 있었어요. 엠마가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50개 나라 사람들에게 언어에 대한 느낌을 물었더니 대부분 따뜻하고 음악 같으며 배우기 재미있다고 답했대요. 저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갸웃했어요. 따뜻하고 음악 같다고. 난 그냥 이상하게 들렸는데. 저는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서 기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래프와 알록달록한 사진들이 있었어요. 한국어 교재를 들고 웃고 있는 학생들, 한글로 된 네온 사인이 반짝이는 서울거리 사진이 보였어요. 아빠, 한번 봐요. 엠마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녀가 탭을 바꾸더니 한국 드라마 한 장면을 재생했어요. 밤거리 가로등 아래 두 배우가 서 있었어요. 한 배우가 살포시 상대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한국어로 말했어요. 자막에는 내가 내 곁에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뜨고 있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귀를 기울였어요. 단어의 뜻은 몰랐지만 목소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작은 멜로디처럼 느껴졌어요. 가로등빛이 배우들 얼굴을 스치며 반짝였고 빗방울이 장면을 더욱 반짝이게 만들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작은 불꽃이 안에서 타오르는 것 같았죠. 저는 배우의 대사를 흉내 내려 했지만 혀가 꼬였어요. 내 안에. 제가 어설프게 중얼거리자 엠마가 깔깔 웃었습니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엠마가 큰 글씨로 공책에 적으면 저는 한 음절씩 따라했어요. 괜찮나요? 소리가 입안에서 낯설지만 부드럽게 흘러갔어요. 저는 눈을 감고 물 흐르듯 말해보았습니다. 눈을 뜨자 엠마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엠마가 환하게 웃었어요. 저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혀끝에 맴도는 그 말을 음미했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한국어를 배우는 거지? 제가 물었어요. 엠마는 기사의 다른 부분을 가리켰어요. K-팝 그룹, 한국 드라마, 한국 바비큐 식당이 전 세계에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사람들이 K-팝 음악을 좋아해요. 자막 켜고 K-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맛본 뒤 언어에도 관심이 생기는 거죠. 엠마가 교실에서 웃고 있는 브라질 학생들 사진을 탭하며 말했어요. 저 브라질 학생들을 봐요. 방과 후에 같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대요. 저는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책가방을 메고 공책을 든 아이들이 모두 한글 화이트보드를 가리키며 웃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잔을 집어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함이 가슴속까지 퍼지면서 아까 그 먼지 묻은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머릿속이 질문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를 배워보면 그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을까? 엠마가 노트북을 덮고 희망 섞인 미소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몇 마디만 배워보면 돼요. 제가 도와줄게요. 함께 배우면 재미있을 거예요. 저는 한동안 엠마를 바라보았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며 도시의 불빛이 물방울 너머로 흐릿하게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슴 한구석이 설레었습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것에 흥분되는 기분이었어요. 그래, 그럼 한번 배워보자. 제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그럼 감사합니다부터 가르쳐줘. 엠마가 활짝 웃으며 새 공책을 꺼냈어요. 그녀가 쓰기 시작하자 저는 가능성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새로운 장의 시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말들, 새로운 소리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궁금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아직도 그 한국어 문장의 묘한 따뜻함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그래서 스튜디오를 벗어나 소호에 가서 커피를 마시기로 했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새로운 풍경이 제 머리를 맑게 해줄 것 같았거든요. 카페 문을 열자 종소리가 울렸어요. 부드러운 재즈가 흘러나오고
구운 원두 향과 달콤한 페이스트리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높은 창문으로 햇빛이 쏟아져 나무 테이블 위에 황금빛 줄무늬를 그렸어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라떼를 주문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공책을 펴고 엠마가 가르쳐준 한국어 문장을 적었어요. 조용히 입술을 움직이며 연습했어요. 괜찮나요? 감사합니다. 라떼가 놓이자 거품이 완벽한 하트 모양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방을 둘러보며 들어왔어요.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둥근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죠. 알록달록한 스카프 위에 가죽 재킷을 걸치고 있었어요. 어제 뉴스 촬영장에서 본 분 같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카운터로 가서 부드러운 억양으로 영어로 주문했어요. 블랙 커피 한 잔 부탁드립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물었어요. 실례합니다. 아시에 씨 맞으세요? 어제 튀르키예 지진 보도 때 통역하셨던 아시에 일디즈 씨? 그녀가 돌아서며 환하게 웃었어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시고 성우님은 마이클 씨시죠? 목소리가 정말 따뜻했습니다. 팔에는 태블릿을 끼고 있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물론이죠. 저는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앉아 태블릿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라떼와 그녀의 블랙커피가 밝음과 어둠을 완벽하게 대조했죠. 우연히 만나 반가워요. 아셰가 말했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그녀가 태블릿을 두드리며 물었어요. 시간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저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대답했어요. 마치 학생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셰는 사진을 넘겼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쟁 당시 터키 군인과 한국 군인이 함께 서 있는 흑백 사진이었어요. 1950년대에 튀르키예가 한국을 돕기 위해 군인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서로 형제국이라 부르며 나란히 싸웠죠. 저는 군복과 헬멧 모양을 눈으로 따라 그렸어요. 전쟁터의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셰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지진 현장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앞에 한국 구조대원들이 서 있었어요. 헬멧과 노란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피곤함과 결연함이 공존했죠. 한 구조대원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튀르키예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한국을 가족이라 부릅니다. 도움과 희망으로 연결된 거예요. 그녀는 이어서 터키 가정식 식사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작은 접시들이 가득했어요. 올리브, 치즈, 채소가 커다란 스튜 그릇과 빵 주위에 둘러앉아 있었죠. 다음 사진은 한국 식탁이었어요. 밥과 국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반찬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치가 거의 같았어요. 이거 보세요. 아셰가 가리켰습니다. 우리 메제는 한국 반찬과 비슷해요. 작은 접시를 나눠 먹으면서 가족들이 둘러앉아 대화하죠. 저는 그 식탁에 앉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따뜻한 조명, 접시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정말 익숙한 느낌이에요. 제가 말했어요. 아셰가 미소 지었습니다. 문화와 음식은 사람을 하나로 묶어요. 언어도 마찬가지죠. 저는 공책을 바라보았어요. 새로운 질문을 적어두었죠. 왜 한국은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질까? 이제 답을 조금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튀르키예와 한국이 이렇게 가까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좁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우면 연결된 점을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카페가 점점 북적거렸어요. 바리스타가 주문을 외치고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김이 휙 피어올랐죠. 저는 공책을 덮으며 가슴속에 새로운 설렘이 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더 배우고 싶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단어만이 아니라 왜 사람들이 서로 돕고 왜 가족들이 이렇게 모이는지 알고 싶어요. 아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같이 배워요. 다음에는 제가 터키어를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웃었습니다. 한 번에 한 언어씩요. 하지만 제 안에는 이미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라떼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나 비오는 거리로 나섰어요.
새로운 우정과 무한한 가능성의 따뜻한 빛이 제게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아파트 문을 열고 우산을 털며 들어갔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고 도시 불빛이 안개 사이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테이블 옆에는 엠마가 작은 공부 공간을 마련해 두었어요. 밝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 한국어 교재 더미와 알록달록한 포스트잇, 언어 앱이 켜진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준비됐어요, 아빠. 엠마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어요. 준비됐어요. 제가 대답하고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았습니다. 엠마가 공책과 펜을 건네주었어요. 오늘은 한글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녀가 교재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인사말과 간단한 표현을 배웠습니다. 엠마가 포스트잇에 한 줄씩 적어 벽에 붙였어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지냈어요? 엠마가 이거 한번 말해보세요 라며 감사합니다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단어가 혀 위에서 부드럽게 굴러갔습니다. 1시간 동안 쓰고 말하고 들으며 연습했더니 공책이 흔들리는 한글과 메모로 가득 찼습니다. 벽의 포스트잇들은 무지개처럼 보였어요. 혀가 아팠지만 머릿속에는 새로운 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탁자 위에서 제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마이클, 긴급 내일 방송에 낼 짧은 한국어 격려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튀르키예 지진 생존자들에게 전할 말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스튜디오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심장이 멎을 뻔했습니다. 내 첫 진짜 한국어 녹음이 내일이라고. 저는 엠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동그랗게 떠져 있었어요. 좋아요. 지금 바로 대사 써봐요. 그녀는 새 종이를 꺼내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저는 그 글자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음절마다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엠마가 억양과 리듬을 바로잡아 주었어요. 벽시계가 10시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목이 쉬어갔지만 상관없었어요. 제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나 한 번에 힘주어 말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엠마가 환하게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무겁기도 가볍기도 했어요. 빗방울이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도시가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었죠. 안에서는 조용한 자부심이 차올랐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한국어를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르는 언어로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에 빛나던 포스트잇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작은 승리였어요. 내일 제 목소리가 이 문장들을 공중파에 실어보낼 겁니다. 연습뿐 아니라 진짜 희망과 따뜻함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 바로 뉴스용 첫 한국어 메시지를 녹음하는 날이었거든요. 저는 침대에서 다리를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냉장고의 부드러운 윙윙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아파트였습니다. 주방 탁자 위에는 제가 말할 대사가 적힌 노트가 펼쳐져 있었어요. 모두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반복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내리고 토스트에 버터를 발랐습니다. 따뜻한 냄새가 주방을 가득 채웠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비가 그치고 이른 햇살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도시 아래에는 출근길에 바삐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긴장되면서도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해 로비에 들어서서 출입 기록을 남겼습니다. 리셉션 직원이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마이클 씨. 저도 미소로 답하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방음 부스문은 닫혀 있었고 붉은 아리시 불빛은 꺼져 있었습니다. 살짝 문을 두드리자 감독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비됐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마이크와 팝 필터, 반짝이는 콘솔이 보였습니다. 민 감독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마이클 씨, 한국어 메시지 준비됐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손바닥이 살짝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본을 대에 올리고 헤드폰을 조절했어요. 민 감독님이 버튼을 눌러 말씀하셨습니다.
테이크는 3번 할게요. 천천히, 그리고 따뜻함과 진심을 기억하세요. 저는 눈을 감고 잠시 상상했습니다. 튀르키예에서 듣고 있을 사람들. 집을 잃은 어머니, 아버지, 아이들. 아시의 이야기와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위로를 전하고 싶었어요. 저는 녹음 버튼을 누르고 대사를 읽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첫 음절에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얼어붙었죠. 민 감독님이 펜으로 탁자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시작할 때 조금만 천천히. 저는 침을 삼키고 숨을 고른 뒤 다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가슴 속에 따뜻함이 퍼졌어요. 그런데 속도가 아직 빠르다고 느꼈습니다. 다시 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번만 더. 첫 문장 끝에 잠깐 멈춤을 넣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부드러운 담요처럼 청취자에게 감기길 상상하며 3번째 테이크를 녹음했어요. 모두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문장 사이에 잠시 멈춤을 두자 말이 제 마음속에 착 감겼습니다. 대사가 끝나자 눈을 떴습니다. 민 감독님이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세웠습니다. 완벽했어요, 마이클 씨. 3번째 테이크로 갑시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저는 스톱 버튼을 누르고 헤드폰을 벗었습니다. 귀에는 제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민 감독님이 녹음 레벨 프린트를 건네주셨습니다. 모두 좋았다고 하셨죠. 발음도 명확했고 톤도 딱 맞았어요. 청취자들이 진심을 느낄 겁니다. 저는 깊이 숨을 내쉬며 작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빛이 퍼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전만 해도 모르는 언어로 희망의 메시지를 보낸다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에 전해질 만큼 잘 해냈습니다. 로비로 내려와 엠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어요. 아빠, 어떻게 됐어요? 해냈어. 제가 입가에 미소를 가득 띠며 말했습니다. 3번째 테이크로 결정됐고 민 감독님이 진심이 느껴진다고 하셨어. 대단해요. 엠마가 환호했습니다. 아빠라면 할 줄 알았어요. 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딸 덕분이야. 엠마 없었으면 못했을 거야. 퇴근 후 아시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축하해요. 방송에서 듣는 게 너무 기대돼요. 곧 축하 파티예요. 감사함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 여정을 불안하고 한국을 무시했던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한국어로 위로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엠마와 저는 근처 작은 한식당에 갔습니다. 따뜻한 조명 아래에서 불판 위 불고기가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기쁨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자신있게 한국어로 주문했습니다. 불고기 2인분 주세요. 직원분이 웃으며 한국어로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식사를 하며 제가 걸어온 길을 떠올렸습니다. 맨해튼 스튜디오 부스에서, 소호 카페에서, 포스트잇 가득한 주방 탁자에서,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엠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말이 진짜 단순한 말이 아닌 것 같아 따라 희망이고 따뜻함이 가득해. 엠마가 테이블 너머로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한국어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감사와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지 며칠 뒤 아침에 스튜디오에서 온 문자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에서 한국어 메시지가 나갔습니다. 청취자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제 심장이 콩닥거렸어요. 서둘러 TV를 켰습니다. 모닝 뉴스에서 제 목소리가 또렷하고 따뜻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우리는 함께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앵커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어로 전해주신 희망의 메시지, 마이클 카터 씨에게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몇 번이고 다시 들었습니다. 마치 그 터키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다시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어요. 부드럽고 다정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저는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엠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엠마, 나왔어. 한 번의 벨소리 후 엠마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아빠 들었어요. 완벽했어요. 고마워, 엠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 방송에 나갔다는 게 믿기지 않네. 그날 저녁 축하 파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출근 전에는 센트럴파크를 산책했어요. 가을 단풍이 붉고 노랗게 물들어 있었고 낙엽이 부추 밑에서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한국어를 연습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지냈어요? 같은 표현을 입안에서 굴리며 말마다 생명이 깃드는 것 같았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하자 민 감독님이 하이파이브를 해주셨습니다. 모두가 마이클 한국어 메시지 얘기하고 있어요. 감독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튀르키예에서 한국에서 6나라에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감독님이 인쇄된 댓글을 건네주셨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아시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그녀 집에는 햇살이 창문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이클, 저도 들었어요. 아셰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한국어 정말 대단해요. 사람들을 미소 짓게 만들었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아셰 덕분이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못했을 거예요. 오후가 되자 저는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운 기분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한국 국기와 튀르키예 차잔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습니다. 예전엔 한국이 그냥 멀고 중요하지 않은 나라라고 여겼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과 문화가 제 삶에 깊이 연결되었음을 느꼈습니다. 퇴근 후 엠마와 함께 근처 커뮤니티 센터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밤 그곳에서 한국 영화 상영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밖에는 수풀을 든 배우가 웃고 있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접이식 의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고 팝콘과 따뜻한 차 냄새가 은은하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앞줄에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자 익숙한 표현들이 들려왔어요. 안녕하세요. 고마워요. 잘 지냈어요? 저는 작은 소리로 따라 중얼거렸습니다. 이야기는 할머니와 함께 요리하는 소녀의 따뜻한 일상이었어요. 단순하지만 가족, 전통, 친절이 가득한 이야기였습니다. 조용한 장면에서 엠마가 팔꿈치로 저를 살짝 찔렀습니다. 소녀가 친구에게 수프 한 그릇을 건네며 따뜻해요라고 말하더군요. 친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구조대원의 따뜻함, 제 녹음, 그리고 그 말들이 제 삶을 바꿨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크레딧이 올라가자 관객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엠마가 제게 돌아보며 말했어요. 아빠, 이제 아빠도 이 이야기의 일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황금빛 원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아파트에 돌아와 공책을 펴고 목표를 적었습니다. 공책을 덮고 주변을 둘러보니 벽에는 여전히 한국어 포스트잇이 가득 붙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울과 이스탄불 지도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제 삶이 여러 언어와 문화로 짜인 멋진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대에 누워 구조대원의 문장을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제 다짐을 덧붙였어요. 저는 계속 배울 거예요.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도시의 숨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느끼며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